네, 이번 시간은 옵션을 조금 진행할 건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전 시간에 이어서 10장의 옵션 파트예요. 옵션 내용은 기본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천천히 시작을 해볼게요. 옵션인데요. 옵션의 내용 자체는 어떤 권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권리. 이 해당 권리를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거예요. 자, 매수권. 즉, 살 수 있는 권리와 매도권. 팔 수 있는 권리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 매수권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콜 옵션 이라고 부를 거고, 팔 수 있는 권리, 매도권을 풋 옵션이라고 부를게요. 그럼 앞서 했던 파생 상품에 이어서 하는 부분들이니까, 자, 파생 상품의 기초 재산이에요. 기초 자산이 주식이었다 이거예요. S전자 주식. 그럼 이때 S전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콜옵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매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포지션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 옵션은 권리죠. 권리다 보니까 내가 유리하면 권리를 행사할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나한테 권리가 있으니까. 반대로 내가 불리하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돼요. 그럼 한번 앞선 내용 연결해서 천천히 볼게요. 현재 S전자가 230만 원을 기록 중이에요. 근데 나한테 뭐가 있냐면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 매수권이 230만 원의 매수권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이 5월 17일이에요. 그런데 하루가 지났어요. 5월 18일. 근데 S전자가 230에서 250만 원으로 20만 원이 상승했어요. 그리고 하루가 더 지나요. 5월 19일. 이번에 250만 원에서 350만 원까지 상승을 해요. 그러면 나한테는 5월 17일에 230만 원에 살 수 있는 매수권이 있는 상황이니까 언제? 5월 19일에 350만 원짜리 S전자 주식에 콜옵션을 행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350만 원짜리 S전자 주식을 얼마에 살 수 있는? 230만 원에 사는 거예요. 당장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는데? 350만 원에 거래되는데. 그러니까 콜옵션을 행사함으로써 내가 12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콜옵션에 대한 유리한 권리예요. 지워놓고. 그럼 똑같은 케이스인데요. 자, 230만 원의 매수권을 갖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5월 18일에 25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 돼요. 5월 19일에 350이 아니라 150만 원이 돼요. 그럼 현재 230만 원에 매수할 권리가 150만 원이 됐는데, 콜옵션을 딱 행사해서 150만 원짜리를 230만 원에 사면 마이너스 80만 원의 손실이 발생을 하겠죠. 이런 걸 행사하는 법은 없을 거라 이거예요. 왜? 권리니까. 나한테 유리할 때는 행사해서 이득을 취할 거고, 손실이 발생하면 나는 이걸 행사하지 않아서 손실을 취득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옵션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이 이 얘기예요. 얘를 그래프에다가 표현하면은요, 이렇게 옵션의 그래프를 이렇게 표현하고요. 여기가 수익이에요. 손익구조 0이고 여기가 120만 원의 이익. 그리고 여기 있는 게 기초자산의 가격이에요. 여기 지금 230만 원. 여기가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가격이죠. 권리를. 그래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격이니까 여기를 행사 가격이라고 해요. 이때 5월 19일 날 기초자산의 주식이, 즉 기초자산의 가격이 350만 원까지 이만큼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230만 원과 350만 원의 차이인 이 차이가 120만 원이죠.
얘가 뭐예요? 수익이니까 이날 기준으로 120만 원의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죠? 반면에 230만 원 이하예요. 여기 예를 들어 150만 원. 그러면 150만 원에 내가 230만 원을 거래한다면 마이너스 80만 원의 손실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80이라고 치면 이러한 손실 포지션이 나와지겠죠. 하지만 옵션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나는 뭐를 손실이 날 때는 행사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손실이 나지 않을 때 행사하지 않아서 유지시키고 이익이 날 때만 포지션을 행사해서 이익을 추구할 거라 이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요 콜옵션 그래프에다가 설명하면요. 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기초자산의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낮은 지점에서는 행사하지 않을 거예요. 권리를. 여기 다 손해예요. 230만 원보다 싸는 순간. 반면에 230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에는 계속적으로 내 이익이 이렇게 증가하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얘가 빨간색으로 그린 부분들이 콜옵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지 가질 수 있어요? 매수한 상황이 되겠죠. 매수해야지 옵션을 가지니까. 이게 콜옵션의 매수예요. 콜옵션 매수. 그런 콜옵션 매수 그래프를 다시 한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 이 부분이에요. 행사 가격보다 낮은 부분. 누가? 기초자산의 가격이. 자, 기초자산의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낮은 부분에서는 행사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나의 손익은 0원. 그죠? 반면에 이쪽이에요. 기초자산 가격이 누구보다 행사 가격보다 클 때 이 둘의 차이만큼이 나의 이익이 될 거예요. 이때는 행사를 할 거고 나의 이익은 기초자산 가격 마이너스 행사 가격 이렇게 될 거라고요. 이때 이익은 무한대로 커지겠죠. 기초자산의 가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 올라가니까 이익은 무한대로 증가되어질 것이다. 이게 콜옵션의 매수예요. 자, 콜옵션은 우리가 보통 이해하기 수월해요. 현실적인 부분이어서. 이제 풋옵션을 볼 건데요. 풋옵션은 방금 설명한 대로 매수권이 아니라 매도권이에요. 그래서 풋옵션이라고 불러요. 그럼 똑같은 예시를 한번 봐볼게요. 현재 5월 17일에 S전자가 230만 원인데 내가 뭘로? 230만 원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5월 18일에 얘가 250만 원이 돼요. 그리고 5월 19일에 350만 원이 돼요. 그럼 어떤 소리냐면 오늘이 5월 19일이라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350만 원짜리 S전자 주식을 얼마에 파는 거예요? 230만 원에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럼 350을 230에 갖다 파니까 바보죠. 왜? 싸게 팔잖아요. 120만 원만큼. 120만 원만큼 오히려 여기는 손실을 봐요. 기초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반대로 230만 원이 250이 아니라 120만 원으로 또는 뭐 50만 원까지 이렇게 손실을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50만 원에 팔리는 애를 갖다가 얼마에 팔 수 있어요? 230만 원에 팔 수 있겠죠. 이때는 플러스 18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할 수가 있겠죠. 얘를 똑같이 그래프에다 그려내 볼게요. 자, 여기는 손익이라고 했어요. 여기가 기초 자산 가격. 현재 기초 자산의 가격이 230만 원. 그런데 언제? 일단 여기가 이익 포지션이니까 기초 자산이 어디를 움직여야지? 이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하락 포지션으로. 어디까지 떨어져요? 50만 원까지. 그러면 이때 이 둘의 차이인 180만 원이 나의 이익이라고요. 여기 180만.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기초자산의 가격이 50만 원일 때 나의 이익이 되고, 거꾸로 기초자산의 가격이 230만 원에서 어디로? 350만 원으로 늘어난다면 이 둘의 차이인 120만 원이 나의 손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20만. 그럼 여기가 나의 손실이 될 거다. 하지만 마찬가지. 풋옵션도 권리죠. 권리니까 나한테 유리하면 행사할 거고 불리하면 행사하지 않을 거예요. 어디가 불리해요? 여기가 불리해요. 누가 누구보다 클 때가 기초자산이 행사 가격보다 클 때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거라고요. 나의 손익은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이렇게 일자로 움직이죠. 요 230만 원까지. 반면에 좌측 영역이에요. 여긴 뭐예요? 기초 자산보다 행사 가격이 큰 부분들이죠. 이 부분에서는 권리 행사한다고요. 그리고 이때 손익은 기초 자산 마이너스 행사 가격. 이때 나의 이익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면 콜은 보세요. 콜은 일자로 오다가 우측으로 상승을 해요. 기초자산의 가격이 상승할수록 이익을 봐요. 그죠? 기초자산의 가격이 오를수록 이익 보는 거예요. 반면에 풋은요. 기초자산의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낮을수록, 즉 떨어질수록 이익을 보는 게 풋옵션의 매수권자예요.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콜 옵션은요. 싸게 살 권리예요. 350만 원짜리 230만 원에 사니까 싸게 살 권리죠. 그러면 풋옵션은 비싸게 팔 권리.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더 수월해지죠. 풋옵션은. 50만 원짜리를 230만 원에 팔 수 있는, 비싸게 팔 수 있는 권리가 돼요. 이게 풋옵션과 콜옵션에 대한 이야기인데 둘 다 뭐에 대한 포지션? 매수 포지션이에요. 매수. 즉 내가 권리를 갖고 있을 때예요. 자, 그러면 저희 앞장 9장에서 했던 파생상품으로 다시 들어오세요. 왜 다시 들어와야 되냐면 파생상품의 특징 뭐 있었어요? 제로섬. 내가 콜을 갖고 있어요. 콜 매수자. 이 상황이라고 볼게요. 내가 콜을 갖고 있으니까 5월 19일 기준으로 120만 원에 이익을 보면 내 반대 포지션이에요. 나한테 콜을 매도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갖다 판 사람. 얘가 나의 손익을 그대로 역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120만 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겠죠. 이게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0이 된다 이거예요. 제로섬 게임. 이게 파생상품 시장에서 옵션 거래예요. 옵션 거래. 그러니까 똑같죠. 기초자산의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어떻게 돼요? 여기서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자, 120만 원에 내가 이익을 보고 있으면 상대방은 120만 원에 손실을 볼 거라고요. 언제? 이때 시점에. 그러니까 똑같이 오다가 아래로 떨어지겠죠, 여기는. 그러니까 이익은 제한되어져 있고 손실은 무한대로 떨어져 버려요. 갖다 팔았으니까. 풋도 똑같아요. 떨어지면 이익 보는데 떨어질수록 오히려 손실이 생긴다고요. 풋을 갖다 판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매수 포지션이 위에, 매도 포지션이 아래 그려지는 그래프들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거리는 항상 동일해야 돼요. 그래야지 제로섬이니까. 얘도 마찬가지. 얘와 얘의 간격은 여기서 보는 이익과 여기서 보는 손실은 항상 동일해야 되겠죠. 손익거래들. 네. 여기까지가 콜옵션과 풋옵션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에요.